국제신문 기사고요. 아파트값 많이 오른 곳이 많이 내렸다. 중구, 사상구는 되레 상승했다. 라는 국제신문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부산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중구, 사상구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도 1년 동안 중구, 사상구는 상승했답니다. 강서구, 해운대구 등 집값이 급격히 올랐던 지역은 금리 인상 충격을 더 크게 맞아 하락세가 컸다. 전문가는 새해에도 올해죠. 입주 물량과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합니다. 재밌는 기사더라고. 이런 분석 기사들이 국제신문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보시면 이거를 지금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교수님이 대학원장으로 있죠, 그죠? 여기에서 22년 부산 아파트값 분석 결과라는 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22년도에 부산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중구와 사상구는 0.6%, 0.4% 올라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22년도 1년 동안. 그러면은 22년 작년에 가장 하락이 컸던 데는 어디인가? 강서구로 나옵니다. 강서구가 마이너스 5.4%로 1위.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1위가 강서구로 나옵니다. 2위가 해운대구 4.9% 하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위가 부산 진구죠, 그죠? 부산 진구. 지금 수영구보다도 부산 진구가 하락률이 더 높죠, 그죠? 부산 진구가 마이너스 3.8%. 부산의 전체 평균은 마이너스 2.5%. 그럼 2.5%보다 높은 데는 남구, 연제구, 수영구, 진구, 해운대, 강서는 부산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운대구가 많이 오른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졌다. 요건 인정하겠어요, 그죠? 근데 강서구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참 궁금하죠? 자, 보시면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 대학 원장은 그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곳이 해운대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고금리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없어 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폭이 커졌다 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말이 맞나요? 그리고 입주 물량의 집중도 아파트 값을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입주 물량이 집중된 데는 어디입니까? 부산 진구죠. 작년 올해 입주 물량이 집중된 데가 진구입니다. 부산 진구는 2020에서 21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2.8포인트 상승한 데 그쳐서 부산 평균보다 덜 올랐는데 지난해 진구에 6,625세대가 공급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강서구, 해운대 다음으로 컸다. 자, 이 말은 결국은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물량이 터지면은 많이 안 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강정기 원장님의 분석으로 보면은 많이 오른 곳이 고금리 충격이 더 컸다. 해운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강서구가 하락 1등인 이유는 실수요가 없어서 매물이 적시됐다 라고 하고 있고,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진구는 오를 때 평균보다 덜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졌다. 그것은 입주 물량의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죠. 저도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2번 강서구에 대한 내용을 빼고는 다 동의합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것이 고금리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해운대구가 하락에서도 1등이 돼야 되겠죠. 왜? 상승에서 1등이었으니까 하락에서도 1등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죠? 강서구가 1등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강서구가 왜 이렇게 작년에 하락률 1위를 해운대를 제치고 하락률 1위를 차지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이런 거였습니다. 요거는 지금 KB 월간 시계열 자료입니다. 매월마다 KB에서 제공해주는 월간 시계열 자료입니다. 보시면 2020년에서 2021년 2년 동안에 부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시죠. 자, 보시면 부산광역시의 평균 상승률은 2년 동안에 27.43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높은 데가 어딘가 하면
해운대구죠, 그죠? 해운대구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54.77. 부산 평균보다 거의 2배가 더 올랐죠. 2년 동안에. 요거하고 비슷한 데가 또, 이거보다 더 큰 데가 수영구죠, 그죠? 수영구. 그리고 기장군. 요 밑에 보면은 강서구가 25.22. 자, 강서구가 25.22라는 이야기는 부산 평균보다도 살짝 좀 못 미치는 수치인데, 왜 하락률에서는 1위를 차지했을까? 그 말인즉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가 이 2년 동안 25.22포인트나 오를 입지는 아니었음에도 25.22만큼이나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더 거센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강서구는 뭐 북구처럼 18.5 이 정도의 상승률이 상승이 나와야지 정상인 입지인데 25.2 나는 것은 너무 오버슈팅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서 더 크게 하락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을 봅시다. 강서구의 20년도, 21년도 아파트값 상승률을 한번 보시죠. 이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의 아파트 매매만 본 거예요. 20년도 아파트 상승률은 상반기에는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죠? 제로. 마이너스 보이네. 제로였어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1.82, 12월 달에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옵니다. 10.45, 12월 달, 한 달 동안 10.45포인트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체적으로 14.84라는 상승을 기록합니다. 20년도 12월 달에. 이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잘 아시죠? 가덕 신공항이었습니다. 가덕 신공항 이슈가 떴을 때 이때였거든요. 11월, 12월. 이때.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어디서 저 이 수치 못 봤어. 이때 해운대 한번 볼까요? 해운대군 어땠는지 그러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10월달, 11월달에 뭐 6포인트, 4포인트 이 정도였거든요. 그전에도 해운대구는 뭐 쭉 많이 달려왔습니다만은, 그래서 1년 통틀어서 21일 기록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한 방에 12월 달에 10%포인트를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21년도에는 또 지지부진하죠. 그죠? 1년 동안 총 오른 게 1년 동안 총 오른 게 20년도 12월 달 한 달 동안 오른 것보다 더 적다고.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강서구는 이만큼 오를 입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을 이슈로 정말 너무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너무 집중해서 많이 올랐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여기까지 왔나요? 신공항 이슈로 한 달간 상승률이 1년치 상승률보다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나온 탓이기 때문에 그게 독이 된 거죠. 그죠? 20년도 11월 달, 12월 달, 10이 넘는 그 지수 상승률이 독이 되어서 돌아온 게 바로 현재 하락률 1등을 가지고 온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승장이 이제 돌아온다면 부산도 언젠가는 상승장이 돌아오겠죠, 그죠? 영원한 하락장은 없을 거니까 언젠가는 상승장이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강서구로 배팅할 것인가, 해운대구로 배팅할 것인가? 야, 많이 떨어진 게 많이 오른다며, 강서구 하락률 1위라며, 그럼 나는 강서구에 배팅할래. 이게 맞는가? 아니야. 저번 상승장 보니까는 해운대구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어. 비록 이번 하락장에서 해운대구가 하락률 1위는 아닐지라도 저번 상승장에서 상승률 1위였던 걸 본다면은 해운대구가 상승 여력이 더 높을 거야. 난 해운대구에 투자할 거야. 하는 게 맞는가? 어느 게 맞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는. 하락률 1위를 해가지고 다음 상승장에서 얘가 다시 V자 반등으로 상승률 1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데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안다면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가덕 신공항 이슈가 없었다면 강서구가 그렇게 급등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말은 이렇게 사랑률 1위를 차지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